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송박사의 토요 특강 오늘이 2022년도 11월 12일 토요일 오전 시간대입니다. 오늘은 방송 제목이 이래요. ST큐브, 성우 하이텍, 앱클론, IMBC, STX 등은 앞으로 20%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일까? 그리고 부제목은요. 당신은 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고 망한 것일까?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 땀의 흔적들이 증권시장에서는 열매로 맺기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미국 시장이 확연하게 돌아섰습니다. 뭐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CPI 지수가 상당폭 둔화됐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폭등세를 어제 오늘 줍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세계 3대 거래소라고 합니까? 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코인이 현재 시세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네, 과거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어서 꼭 우리나라 2001년도, 2년도 그 IT 버블 올 때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때에 요때 한번 주가들 코스닥 시장들 날라갈 때가 있었죠. 뭐 새로운 기술이라고 상한가가 14방이 가고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그때 저는 뭐 쫄딱 망해서 여의도 연구소 그 연구소에 뭐죠 여러분 이렇게 직원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취업을 새로 해가지고 그때인데 이게 바로 비트코인 광풍인 거예요. 8,270만 원대까지 갔다가 오늘 현재 2,300만 원대 이렇게 떨어져 아직 좀 더 빠져야 되겠죠. 이것도 한때 돈 벌었다고 해서 돈 벌 때도 있습니다. 우연히 들어가서 그런데 중요한 건 중간에 또 들어가서 이 정도 하락하면 됐다라고 보고 중간에 들어가서 물려서 작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증권시장에서 지속 돈단에 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내가 모든 시장 예측을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요거는 요게 현재 일봉이네요. 일봉 상태가 이렇습니다. 추락해서 아까 보시다시피 주봉을 봤는데 일봉 상태를 보면은 아이고 저 정도 떨어지고 이제부터 또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고 비트코인 가상자산이고 할 거 없이 또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부동산까지 다 지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차트종보서 비법부터 공부하고 주식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 것은 제가 압니다. 네, 뭐 이래저래 어렵기 때문에 그 공부 비용 객출해 내기도 어려운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라도 살 길을 진정 찾으신다면 그 어떤 경우도 차트종보서 기법 터득 이 공부를 깊이 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까 주봉을 보시다시피 광풍이 불어 급등세를 줬다가 조정 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떠들고 쌍바닥을 찍으니 저점이 높아지니 1단계 부러지고 여러분 이것도 5,300원 5,300만 원대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지금 뭐에 2,300만 원이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이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투자의 세계가 그래서 저는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타의 개념으로만 접근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내가 장세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주식은 사서 들고 있으면 올라가기보다는 밑으로 빠지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맥점 단타를 하는데 지난주 구간에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신고치 계좌를 냈다가 10만 원 차이로 신고치 계좌를 냈다가 엊그제 미국 시장 폭락 잠깐 주는 바람에 3%폭 빠진 나스닥이 80만 원 또는 잃습니다. 돈 벌기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증권시장에서 그 어떤 증권 전문가들이 나 돈 벌었다 주식으로 돈 벌었단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다 가짜배기들이
속이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맞아요. 차두종 목사만이 그나마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씀드린다,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빠져서 저점이 이탈됐죠. 비트코인이 더 빠지게 생겨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이게 어제까지 미국의 나스닥 지수 상승폭입니다. 7.3% 뜰 때에 그 전날 한번 보세요. 3% 폭락 주니까 내가 샀던 주식 기관놈들 외국놈을 패 때려 뿌니까 그냥 계좌가 또 까집니다. 계좌 올리기란 누적 계좌 지속 살아남아 돈 벌기란 굉장히 어렵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젯밤에 제가 늦게 잠들었는데요.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 신청했다는 뉴스가 11시 29분 48초에 뜹니다. 네. 그러니 어딘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들은 조금 이따 공부부터 할까요? 아니면 시장부터 조금 봅시다. 자, 요게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이렇게 급등세를 줍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코스피 시장도 제법 올라왔어요. 거기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입니까? 우리 마누라 2주 사서 갖고 있는데 돈 벌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 니만 돈 벌었다. 다 99.9%가 다 죽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맞네요. 이게 이제 신고가를 갑니다. 62만 4천원. 제가 여러분 2월 8일인가 그때 우리 집 아이가 그 코로나 감염이 돼서 저희들 검사 받으러 갔던 날 3일 양봉 줬기 때문에 4일째 음봉 매도법이 있다. 매도를 줘라. 줄 서섭니다. 병원에 뒤에 줄 서서 스마트폰 보면서 참 그로부터 주가가 폭락 줘서 마누라 돈 잃었다 싶었는데 엄청나게 시세 좋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다우존스 이렇게 급등 줬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미국 업종 나스닥 종합 차트 보시면 엊그제 보세요. 2.48 뚝 부러지니 그러니까 돈 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구간에 수익이 없는 이유들이 미국이 폭락을 주고 더 빠지고 앞에 저점을 신저점을 또 깰까 염려스러울 때에 돈 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주가들은 간헐천이라고 있죠. 여러분 일본에 가면 온천이 많은 이유를 잘 아십니다. 그 이유들은 지하에 마그마가 끓기 때문에 온천들 가면은 여기 뽀글 저기 뽀글 저기 꼭 여러분 우리가 죽 끓일 때에 변덕이 죽 끓 듯 한다라는 표현 아시죠? 여기서 푹 저기서 푹 여기서 푹 하고 주가들이 바닥에서 그렇게 뜨고 상한가 가니까 저희가 도무지 잡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열흘 동안에 수익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신고치 계좌를 잠깐 냈다가 지난주에 해도 제가 45만원 과거에 신고치 계좌를 썼다가 45만원 잃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넘어섰어요. 하루에 16만원을 벌고 10만원을 벌고 20만원을 보태가지고 주식을 사면 그냥 쭉 까지니까 계좌를 깨먹게 되니까 계좌를 불려간다는 거 하는 건 굉장히 어렵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산 건 뜹니다. 보기는 봤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YTN, IMBC 등이 그놈들의 시간의 단일가의 조짐만 좀 좋았으면 돈을 버는데 이 새끼들이 어디 좋게 줍니까? 안 주지요. 여기는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내일 뜰 주가 네가 사라. 편안하게 사서 차두종 목사님 차트 잘 보시죠. 단일가 좋게 만들면 당신 살 거지요. 그런 짓거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못 먹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빠지니 무슨 재주로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보시다시피 한 칸, 두 칸 땡겨 봅시다. 조금 이렇게까지. 제가 지난주 할 때 여기서 양봉들 주면 됩니다 했는데 악순환 때문에 계좌를 까먹게 되는 거예요. 계좌 풀릴 여지가 없습니다. 우연히 여러분이 종목을 많이 사서 물려있던 종목들이 간헐천처럼 한번 막 푹푹 솟고 이거 솟고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계좌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래서 7.7% 뜨고 간밤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추세 반전 확인하게 된 거 보이시죠? 지난번에도 쌍바닥을 찍을까 어쨌든 염려 우려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곤죽을 치르다가 이제 자 미국 시장 올라왔다고 우리 주가들이 어디 다 뜹니까? 어제 제가 10만원 벌었어요. 오전에. 차, 지수 뜰 때 제대로 들어가서 아다리 시켜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작은 종잣돈 2천만원 가지고 1억 8천 뭐 500 몇십만 원인가 수익 낸 거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인정은 하고 계십니까? 아, 저놈이 뭐 말로만 떠드는 거 아닌가? 이 어려운 장세를 거쳐서 그래도 저는 신고치 계좌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차트 세계 비밀터드 공부를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애들부터 많은 증권 전문가들이 자기 계좌 살릴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진실을 얘기해도 아이고 그거밖에 못 벌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요 뭐 전문가는 저 매일 수익을 냅니다. 기준봉을 떠들면서. 그래 여러분 앞에 진실을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 큰일이죠. 여러분이 찾아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딴 사람은 더 많이 수익 냈을 건데 이런 소리나 짓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얘기들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요렇게 큰 폭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지수가 지속 올라갑니까? 그죠? 이제 조정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조정이. 조정 줄 때 또 어떤 종목을 사서 안 깨지고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지수 급등세 줄 때에 수익 났습니까 여러분? 자 봅시다 어제요. 자 그래서 요 나스닥 지수 한번 끝내고 요게 뭐지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7% 폭등하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뜨잖아요. 그 우리는 어떤 게 뜹니까? NC소프트가 어제 16%대 상승 나옵니다. 전날은 맥점 형태를 줬지만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폭등할 거야. 저거 내일 폭등할 거야. 알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연히 사서 바닥 찍는다고 들고 있었던 사람들만 수익 보는 거예요. 카카오 이것도 20%대 상승이 어제 나옵니다. 바닥 쭉 짜잖아요. 저놈이 내일 뜰 거야. 저거 사야지. 미국 폭등할 거야.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7.7%대로 둔화될 거야.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증권 전문가들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유명 증권 전문가들은 아시다시피 종목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 중에 뜬 것 가지고만 자랑합니다. 깨진 건 싹 내몰라라 해버린다는 사실 아시죠? 제 말씀이 고가오시면 가서 경험해 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하나 틀린 게 없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이런 것만 뜨는 거예요. 자, 그랬고요. 그러면 종목부터 봅시다. ST큐브, 성우하이텍, 애플론. 살아있는 종목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사라, 뭘 추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몇 개 추천드렸지만 그 중에 뜨는 게 뭐 있었습니까? Y10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죠? 요때도 했죠. 11월 4일날 토요특강 한다고 진행했죠. 요거 단일가가 안 좋기 때문에 뺐다가 올려주면 요렇게 기가 막힌 맥점을 줍니다. 요날 11월 8일날 저때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사면 좋겠는데 이게 확연하게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보실래요? 11월 8일 참 속상하지요. 여기 보면은 11월 8일 보합입니다. 요게 플러스만 좀 조짐을 줬으면 딱 샀을 텐데 거리날 뜹니다. 27% 뜹니다. 여러 개 추천 종목 들었던 게 하나만 제대로 뜨는 거예요. 그럼 당신도 여러 개 종목을 추천해 놓고 뜨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보는 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다 샀다면야 얘만 수익 나고
나머지 것들은 다 까져 있는데 또 아쉬운 게 뭐라고요? 요런 맥점 형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단일가 조짐이 좀 안 좋았어. 눈밖에 관심 안 가졌더만 뜹니다. 뭐내 섭섭한 것이죠. 근데 지금 매각권과 관련해서 민영화 이래서 어제 단일가 막판에 조금 한 1200만 원씩 사봅니다. 어제 3.85 뜰 때에 내일 이렇게 갭상승 주고 밀어 올려줄 걸로 예상하고 삽니다. 근데 이게 원활하게 가지 않으면 저도 1점 몇 프로 손실 보고 잘라버려야 돼요. 왜? 가야 할 자리에서 주식을 샀을 때에 가지 않으면 즉각 조금의 손실을 버려야 합니다. 안 간다고 주식 사서 못 먹었다고 들고 있으면 요거 쭉 까져버려요. 그래 주식 매수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던 것이고요. 그러면 요거 조금 보시죠. 제가 수요일날 장세를 이렇게 봅니다. 얼마나 수익 내기 어려우면 11월 9일날 엊그제 깝깝하고 참으로 재미가 없는 장세가 진행 중이다. 계륵 장세로다. 삼국지에 보면 계륵이라고 있지요. 저걸 취하고 싶은데 닭 한 마리 여러분 푹 삶으면 거기 닭 가슴살 옆에 이렇게 갈비뼈 살에 붙은 살코기들이 맛이 있던가요? 시장 상황이 이랬던 것입니다. 어제 뭐가 뜨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뭐가 떴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의 영역. 미국이 폭등 주면 저것 뜰 거라 야, 이렇게만 알면 얼마나 좋겠냐만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깝깝하면 내가 이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와 땀의 노력에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증권시장이다. 아무런 열매조차 맺지 못한다.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권 경험, 공부의 세계 내용 가지고는 주식 평생 가도 못 이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한 병 먹는 비법 알지 못하고 공부 덜 돼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잃지 않는 매도에 관한 비법 공부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망가질 것이다. 내가 평생 가도 이기지 못한다. 평생 죽는다 얘기를 내가 왜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30년 이상의 차트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거기에는 끊임없는 수업료 바쳐가면서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파산의 수업료가 들어가게 된다. 제가 드린 말씀 일리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과거부터 늘 방송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뭐예요? 차트 종목사 기법 터득 공부하지 않고 주식하면 죽는다. 여러분 왜 죽었겠습니까? 차트 세계에 숨겨진 비밀 터득 공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돈 먹겠다고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 우연히 우리 집사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지요 여러분 그거 이 뭐 공인인증서가 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안 돼서 매매를 못해서 들고 있다 보니 우연히 저렇게 뜨는 것입니다. 전에부터 100만 원까지 가져갈 거야 하고 이래서 야 니만 돈 벌었다. 내가 이런 소리 했었는데요. 하여튼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봅시다. 증권시장은 결국 돈 다 꼬라박게 만드는 곳. 당신은 과연 이길 재간이 있는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 상념을 제가 메모로 남긴 거예요. 저렇게 제목 달고 방송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공감 가시죠? 어차피 개미 투자가들은 갖고 있는 내 종잣돈 결국에는 다 날려먹게끔 증권시장은 설계되어 있다. 이미 깨져서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도 주식 회복할 기미는 없고 여유 자금을 가지고 우량주, 성장 우량주를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미래에 앞으로 좋아질 시세는 좋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 알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사서 물려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의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돈 벌어 가지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 어디 계세요? 한 분도 없지.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이면 몰라도 그것도 여러분 주식 성공하는 비법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차트 종목서 맥점 비법 터득해서 단타 개념으로 접근하시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성장 우량주를
1억이 있다면 1억 가지고는 뭐 한 방에 지르고 말지 뭔 3등분 하겠습니까? 시점 분할 3등분 매수 10억 정도 되면 그지? 2, 30억 되면 두려움을 가지고 자산을 분할해서 매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시점에서 30억이 있다 칩시다. 10억을 삼성전자 투자, 그로부터 또 빠지면 투자, 또 빠지면 투자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정말 그런 방식을 쓰면 되지만 우리가 어정쩡한 자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방에 지르고 신용 쓰고 스탁면 빌려가지고 왕창 지르고 돈 까져먹고 고통 속에 살다 죽는 것입니다. 제 말씀 다 틀림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늘 조금만 사는 이유입니다. 번 돈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속 위로 가기 위해서 조금만 사는 거예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리고 차트세계 깨지는 비밀을 내가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트세계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왕창 사서 그냥 왕창 까먹고 그냥 깨끗하게 끝나고 맙니다. 자, 어차피 개미 투자가들은 갖고 있는 내 종잣돈 결국엔 다 날려먹게끔 그렇게 증권시장은 설계되어 있다. 여기 가서 죽고 저기 가서 사면 또 깨지고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뭐예요?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주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완벽 올라갈 맥점 형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돈 깨먹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또요. 주식 성공을 위한 당신의 피나는 노력, 피와 땀의 노력, 아무런 열매조차도 맺지 못합니다. 또요. 그 이유는 쟤들이 죽어도 당신에게 돈 안 먹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밑으로 팼다 갑자기 뛰어오기 때문에 전들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없었다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어제는요. 봅시다. 세상에 할기 못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다. 또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주식 투자다. 경상도 말로 세상에 할기 못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투종 박사가 맥점 기법 형태에 관한 공부 깊이 해놓으면 증권시장 우리에게 쉽게 돈 먹여주려고 하지 않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식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게 공부 문의가 없으시고 하는 이유들은 뭘까요? 이미 물려있고 다 죽을 지경인데 무슨 공부야 이러시겠지만 앞으로의 희망을 찾으시려면 새로운 희망봉을 발견하시려면 그래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벽 먹는 맥점 타이밍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 간단한 서술을 드리고요.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저기 고성에 가면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동창인데요. 저기 강원도 동해 출신입니다. 고성 어디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우리 떡집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전에 저희들이 동창들이 모임을 가면서 야 옷만 입고 좀 나올 수 없나 이랬더만은 이놈 시키 답이 없네 이래요. 내가 그래서 엊그제 전화가 부르르 9시 23분경에 옵니다. 제게 모처럼 수요일 날이네요. 그때 제가 23만원 벌었어요. 16만원 벌고 10만원 벌고 23만원 벌고 지난번에 뭐 45만원 잃었다 말씀드렸던 걸 회복하고 마침 신고치 계좌를 쓰던 날입니다. 이렇게 1억 274만원 제가 지난번에 자랑할 때 여러분 뭐죠? 하루 우연히 3대 9년 만에 2789 280만원 돈 벌어가지고 신고지 계좌 썼다 말씀드렸죠. 지지난주 열흘 전에 토요특강 할 때에 10월 1일 날 내가 생활비를 뽑아 써야 되는데 어쩌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공인 인증이 안 돼서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가 6470입니다. 6450 제 뒷번호는 6450인데요. 여기서 64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올려서 신고치 계좌를 엊그제 씁니다. 내가 친구한테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친구에게 제가 제 자료를 줘서
기법 공부를 좀 시키려고 3월 달에 마음 먹었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원체 증권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저 친구에 뭐 떡집을 하다 보니까 떡살 담그고 들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 하고 이래서 그럼 주식 한번 배워볼래. 또 저쪽에 저 친구의 큰 딸은 은행권에 취업이 돼서 요새 은행도 명예퇴직을 일찍 하잖아요. 40 넘으면. 그러면 내 기법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면 달리미는 가능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떡살 담그고 전화 받고 하다 보면 종목 찾는 것도 타이밍 종목 찾는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공부 가르치는 거 멈췄어요. 왜 두 가지를 병행하기란 주식 사서 물리면 못 팔잖아. 들고 있으면 더 까져 먹게 되는데. 근데 야 내가 니한테 주식 안 가르치는 게 천만 다행이다. 이래서 요걸 한번 보내줍니다. 뒤에 9시 31분에 보내니까 아까 9시 20 몇 분경에 전화했죠. 9시 넘으면 전화한 거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만 부엌 전화를 온 거 이름이. 이 중에서 마누라 지난달 생활비 줄 돈 200원 저기서 빼야 된다. 그때입니다. 며칠이요? 11월 9일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들어가네요. 이게 그냥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번 건 정말 좋은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늘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수명이 완전 단축된 느낌이다. 알겠나? 그래도 주식에 물려서 손실 보고 깨져서 죽지 못해 사는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거겠지. 이해가 되나? 내가 이랬어요. 야, 손님 누가 뭐래 전화 손님 찾아왔다 해가지고 전화를 급히 끊었거든요. 그 끊고 나서 내가 보냈던 것입니다. 이만큼 주식 성공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보시면 요랬지요. 아까 보시다시피 23만원 벌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우면 23만원 벌어가지고 계좌가 그래도 신고지 계좌를 잠깐 터치합니다. 제가 터치했다가도 때로는 쭉 까졌다가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일시 밀려 내려오죠. 여기서 1억을 안 깨먹으려고 내가 지금 1억 밑으로 안 떨어지려고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자두소 목사님은 돈 잘 버는 줄로 아시지만 물론 이 어려운 폭락장을 거치면서 신고치 계좌를 쓰는 사람은 아마도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 당신만 신고치 계좌를 쓰고 돈 벌었다 얘기하냐고 분명히 반론 제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는 뭐냐? 30년을 차트세계 비밀터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이드는 누적 계좌인 것입니다. 뭐 가짜 계좌 조작해가지고 그날 번 수익 보이는 거 돈 잘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뻥일 수 있습니다. 왜 유튜버들은 많은 조회수를 해서 구글로부터 돈 받기 위해서 그런 크리에이터들 활동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돈을 안 받습니다. 여태 방송 많이 해서 올려도 1년 전에 보니까 꼴랑 나오는 돈이 20만 원이래. 아이고 세금 계산하고 뭐하고 번거롭다. 안 하고 말지 해서 수익 창출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보고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 소리 안 하잖아요. 신고지 계좌를 마침 그날 쓰는 날입니다. 이놈이 보고 놀래겠지요. 야 저놈이 3, 4년 전에 돈 한 푼 없이 밤에 나가서 일하고 하면서 내하고 통화했는데 어느새 저렇게 올렸지. 굉장히 부러워할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내가 아무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잘 되면 진정으로 좋아할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시기 질투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마침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야 손님 왔다 끊자 해가지고 보여드린 마침 신고치 계좌 내는 날 내가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로부터 또 80만 원이 까지죠. 미국 고지날 폭락하니까 어제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뭐 여기에서 조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59만 원인가 뭐 얼마 아까 있던데 계좌가 49만 원인가. 그러니까 지난번에보다 한 15만 원 이런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추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 종목 추천은 공부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뭐 안 갔다고 뭐 과거 몇 년 전에 어떤 도라이 자식이 와가지고 뭐 공부 차원에서 전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 났다고 제게 뭐 과일 한 박스라도 보내줍니까?
커피 한 잔 드시라고 뭐 여러분 그 무슨 커피죠?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이고 종목 추천드리기 참 부담스러운데 나도 이번 주간 수익 못 내고 애먹고 있는데, 그런데 공부 차원에서 그래도 또 돈 될 만한 게 눈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정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원하는 모양을 줍니까? 자, 봅시다. ST큐브부터요. 요게 어제 시간에 다니까 되게 좋은데요. 아, 중간에 못 삽니다. 중간에 단일가가 되게 꾸역꾸역 좋아지는데 요 놈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일가가 4%를 올려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앞으로 요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만 그림 그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토요트 강대 참 여러분께 맥진 그림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드렸음에도 좋아요가 10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여기 좌파들이 들어와서 내로남불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 방송을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그래 그런지 몰라도 좋아요 누르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저렇게 간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참고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저렇게 해서 가는가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성우 하이텍이 어제 시간의 단일가가 좀 좋았어요. 요것도 요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쩌라 말씀은 드리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우 하이텍도 저렇게 갈 것이다 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앱클론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앱클론도 있는데요. 앞으로 돈 될 만한 것, 요 놈도 요렇게 한번 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앱클론도 참고로 한번 메모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IMBC, STX 봅시다. IMBC부터 볼게요. 요 놈도 요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좀 이따 설명 한번 또 드려볼게요. 요거 지난번에 17.93% 상승 나왔죠. 요놈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STX도 요렇게 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갈 걸로. 그래서 몇 종목들이 돈 될 만한 것이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20%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일까? 자, 당신은 왜 그동안에 피와 땀에 노력하는 주식 투자 속에서 실패하고 망한 것일까? 그 이유는 뭐죠, 여러분? 차투성 박사 기법도 공부했으면 망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돈 먹는 맥점 비법에 관한 모든 패턴에 관한 60여 가지 돈 먹는 비법을 깊은 공부 안 했지요. 그리고 잃지 않은 짧은 손절, 어디서 매도하는 일본 캔들 조합 속에 숨겨진 매도의 비법 터득이 공부가 안 돼서 여러분이 망한 것입니다. 주식을 투자의 개념으로 사서 성장성이니 앞으로 뭐죠 여러분, 가치 투자니 신가치 투자니 뭐 재무제표니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제가 얼마 전부터 바닥 찍었다 바닥 통과한다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우량률 사서 바닥에서 지금 사서 투자의 개념으로 사서 들고 있다 보면 돈 될 수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NC소프트니 뭐니 이미 떴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유 자금이 없단 말이에요. 말은 쉬워요. 주가 바닥에서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사서 사놓고 기다리면 좋겠지만 그게 미래 결과를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부 다 주식은 위기는 기회는 맞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물려서 까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 투자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여기 말장난하는 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 그림을 안 그려드림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구체적으로 해드릴 이유가 없어요. 내 자랑이나 하고 공부해라 하는 거지,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뭐 어쩌고 물론 기법들도 있습니다만 내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할 이유들이 없더라고. 좋아요 눌러달라 할 때는 그래 한 10대 분 계십니다. 10명, 내까지 눌러서 10명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기운이 나서 여러분 앞에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나 솔직히 지난주에 열심히 해드렸어요. 여기는 값없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데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요. 요게 아까 보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제가 열흘 좀 전에 신고지 계좌 아닙니까? 1억 260 6450 뒷번호가 6450인데 요 6480 그 되죠, 그죠? 65만 원 잡읍시다. 65만 원인데 제가 엊그제 친구에게 자랑할 때는 뭐였죠? 6450이 7450 그죠? 64만 원이 조금 10만 원 안 되게 신고지 계좌 썼지요. 여기서 200만 원을 찾아서 집사람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내려와요. 제가 요 1억이라고 하는 자산을 잘못 사면 까지는 거 아시죠? 잘못 사면 주식 매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저 1억이라고 하는 걸 지키면 좋겠는데 이게 잘못되면 상황 잘못 맞으면 쭉 까지거든. 여러분 차두종 목사님 쉽게 돈 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죽을 똥 살똥 말 그대로 산전수전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아 돈 버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께 물려 깨지는 상황들을 보여드립니까? 어떤 놈은 기준봉 떠들어서 그날 수익 난 거 쫙쫙 보여주지요. 돈 잘 버는 것처럼 실질이 아닌 게 그거 다 거짓입니다. 아세요? 내가 지금 최고 실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음에도 여러분들 내 저 선생님 찾아가서 저번 기법을 내가 돈 주고 사서 깊이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제 기법부터도 공부 안 하시면 그 어떤 경우도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하게 매도에 관한 뭔가 숨겨진 비밀들을 나는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동안 망했습니까? 제 계좌는 위로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은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반성해야 되지요. 내가 뭘 몰라서 이렇게 자꾸 깨지고 있지? 이 나머지 찌끄레기 종잣돈 살려서 앞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시다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공부문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올 생각도 안 합니다. 꼴랑 지가 아는 내가 여러분 보고 지가라고 표현해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아는 정도의 그 정도 기법 내용 공부 가지고 이긴다고 또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죽어도 못 이깁니다. 죽어도 어쩌다 일시 잠깐 돈 벌 수 있어요. 왜? 깨지지 않는 비법을 공부해야 되는데 모르잖아. 여러분들은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목청터져라고 외쳐도 한 명도 공부할 올 생각 안 해. 여러분들에게는 희망도 없어요. 왜 내가 지금 여러분께 누적 계좌 보여줍니까? 꼴랑 그거 벌고 지금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 떠들지 마시고 그런 인간들 여기 앉아 있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저처럼 파산의 증권 경험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 선생님 하다가 주식에 손대서 눈물로 직장을 떠난 사람 아닙니까? 어린 자식 새끼들 데리고 스트레이트집에 살면서 변변한 직장 없이 밤에 나가서 돈 몇 푼 벌어다가 먹여서 키웠습니다. 큰 놈도 돈 벌고 마누라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어린 둘째 놈조차도 이제 커서 중소기업으로 다니고 있으니 고맙지요. 엄마 차 사서 지가 타고 다니고 한 번씩 엄마가 데려다 주고 그래도 직장 나가는 게 고마운 거예요. 어느 날 조퇴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그만둘 생각이다 이런 소리 한 번씩 할 때 뜨끔뜨끔합니다. 집에 앉아 게임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하면 부모들 속 썩는 거예요. 내가 아들놈에게 30만 원 용돈을 주는 이유입니다. 20만 원 대출 받은 거고 조금 보태고 나머지 아버지가 10만 원 네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런 것이에요. 자식 키운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더라고. 저희들 형편은 어려워서 놈들 자식놈들 대학 보내지 못했습니다. 막 그런지 몰라도 저거 그래도 뭐 다들 집이 있으니 빚낸 집이지만 그래서 그 은행 이자 지금 뭐 대출 금리가 주담됩니까? 대출 금리가 비싸고 어떤지 내가 뭐 생애 최초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아마 2% 미만인가 이럴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물어보질 않았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종목 추천 다 들어갔고요. 나머지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조금 보시기로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미국 시장이 급락을 주니까 여기 2.38 어느 날 빠지잖아. 그러니까 계좌가 10만 원씩 벌고 올라갔는데 보시죠 여러분. 얼마가 까집니까? 미국 빠지면 할 수 없이 우리도 까져야 돼. 뭘 팔아가지고 일부 시간 전 매도 조금 줘가지고 저렇게 됐죠. 80만 원 또 까먹습니다. 계좌가 내려오는 거예요. 1억 195만 원. 저기서 1억 200이 돼야지 집사람 생활비 뽑아줄 낀데 무너졌잖아 1억이.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주식 매수가 잘못 사면 한번 물리면 못 팔잖아요. 들고 있다 보면 계속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물리지 않고 오직 예측의 범위에서 들어가서 안 맞으면 조금 손해보고 나와야 되는데 팍 때려보면 그냥 쭉 까져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 1억이라고 하는 고지를 점령하고 다시는 후퇴하지 말아야 되는데 위로 가야 되는데 어디 증권시장이 쉽습니까? 전들 뭐 100% 딱딱딱딱 쏘는 것마다 다 맞나요? 정말 엊그제 뭐 지난 열흘 전쯤에 여러분 열흘 동안 지금 공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공친다니 이상하다 그지? 그만큼 수익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수 올라와도 어제 엉뚱한 것도 푸고 내 꼴랑 10만원 수익이 10만원 수익 그거 장중단대에서 금량 사가지고 5만원 떼기 벌고 시간에 종가 배팅해서 단일가 보태서 23만 매 어제 몇만원 보탰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잘 사면 무너지지 않고 지속 올라갈 수 있는데 상황이 어렵게 아까 제가 나스닥 지수 이제 앞으로 조정 줄 때도 염려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올라갈 때 여러분 돈 번 분 계십니까? 우리 마누라 우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사서 들고 있다 보니 70몇만 원 수익 벌었다 합니다. 두 주 사들고 야 세상에서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날 99.9% 다 죽었다 내가 이랬습니다. 그런 거예요. 돈 버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이 번 돈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 그래서 미국이 폭삭 내려앉아 빠질 때 이제 여러분 쌍바닥 짚고 더 빠질 게 염려될 때 갑자기 벌크덕 올라옵니다. 요거 보시죠. 요 새끼한테 요런 차트 어떠세요? 기가 막힌 맥점 줬죠. 제가 여러분께 저놈도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단일가 좋고 들어가서 유혹을 받게 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날 패 때려봅니다. 이 새끼들이 패 때려보니 그냥 꼼짝없이 달리죠. 긴급 물타기 하고 어쩌고 저쩌고 돈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적 계좌 지속 수익 낸 신고치 계좌 보여드렸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이제 여기서 200을 엊그제 찾아 썼으니까 아들님이 원격으로 해서 뭘 뽑아가지고 공인인증 빼가지고 진대가리가 내게 안 돼. 생시급 했습니다. 마누라 앉아서 밤에 난 매매 못할까 싶어 걱정을 되게 했는데 마침 제대로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정치적 얘기를 문재인 얘기 좀 합시다.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문재인의 그 위선과 내로남불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구간에 한 주간에 문재인에 관해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나라가 뭐 개판이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람은 진실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어제 건데요. 보시다시피 뭘 사서 종가 사가지고 시간에서 23만원 수익입니다. 오전에 뭘 팔아서 10만원 수익 꼴랑 보세요. 종목이 몇 개입니까? 둘레 뒤에 가면 종목이 23만원 수익을 24만원대 수익을 거둬서 요게 현재 제 신고치 계좌예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10몇만원이 부족하지만 6450보다는 조금 부족한 49만원 50만원이지만 16만원 부족한 지난번 신고치에서 여러분 이제 200이 빠졌으니까 줄어들었죠. 요 놈을 까먹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올라갈 부분의 주식을 사면 올라갈 것이고 계좌가 잘못 사면 주 까져서 계좌를 까먹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길은 까먹기만 까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여러분의 일그러진 슬픈 운명을 완전히 180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입니다.
먹는 부분에 관한 비법, 맥점 비법부터도 공부예요. 여름이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공부 안 하고 그것도 아는 거 대충 아는 걸로 돈 먹겠다고 덤비는 결과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이래서 요거 이제 살리고 올라가느냐 또 일시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도 저는 해내잖아요. 위로 죽음의 골짜기 지옥 문 앞에서 굴러떨어졌다도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뭘 샀을까 봅시다. 요거 어제 6시 타임에 현우산업과 YTN을 삽니다. 보시면 23만이 조금 줄었죠. 종목 보세요 여러분. 무려 둘, 넷, 여섯, 7개를 사면서 23만원 수익이에요. 물론 요 산 게 들어가 있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현우산업 3,000주, YTN 1,500주 보시면 1,400만원치, 1,200만원치 YTN 주식 배팅이 이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요 계좌 상태는 비싼 값에 사니까 까져 있지요. 9,989만원 1억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조금 전에 1억 50만원 돈이 이렇게 계좌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놈이 마침 미국 시장도 올라왔고 제대로 뜨면 특히 YTN은 자각 31% 자산을 매각한다, 민영화시킨다 이래가지고 저게 내일 뜰지 개발학을 갭상승을 제대로 주면 먹을 것이고 주춤거리면 빨리 반부터 팔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200만원짜리가 유사시 대비해서 갭상승이 크지 않으면 반은 빨리 매수가 언저리에서 반을 비중을 덜어놓고 봐야 합니다. 유사시 대비해서입니다. 자칫 안 가고 패 때림을 당하면 1200만원치도 3%만 빠져도 얼마입니까? 50만원 또 까져버려요. 4%만 빠져도. 또 저는 뭐죠? 현우산업도 밀어 올려주지 못하면 밀리면 계좌를 까먹게 됩니다. 그 내가 조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트색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돈 먹겠다고 남들 주는 대로 종목 사서 쫙 그냥 백화점으로 사들고 있는 종목들 오늘 어찌 됐어요? 계좌 쳐다보기 싫잖아. 공부 안 되고 돈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연못구호입니다. 산에 가서 물고기 음략하고 찾는 거고 똑같습니다. 황하강이 100년 동안 맑아집니까? 100년 하청이에요. 차트색의 비밀 때도 공부 안 되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1억 가까이 1억 이란 돈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예요? 작은 종잣돈 2천만 원 가지고 꾸역꾸역 올려서 이 어려운 1년 넘게 빠지는 폭락장을 거듭하고 거치면서도 신고지 계좌를 써서 1억 8,500 몇십만 원 수익 자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1,500만 원 돈만 더 벌면 저는 2천만 원 종잣돈을 가지고 2억을 벌어보는 신기원을 씁니다. 내가 젊은 날에 공부한 세계 가지고 그렇게 쓰겠습니까? 주식에 쫄딱망에 거지된 상태에서 증권 전문가 활동하고 공부를 거듭하고 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작은 종잣돈 빼고 이제 1,500만 원만 벌면 2억이라고 하는 금자탑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이제 올해 2달 가까이 남았는데 아이고 내가 시장이 어려우니까 한 달 생활비만 벌자 마음을 비웠던 것이다. 이제는 한 달 평균치를 따다 보니까 여러분 3년 몇 개월 걸리죠? 3년 전 6월 달에 말부터 7, 8, 9, 10, 11, 2년 4개월 3년 4개월 빼보세요. 1억 8,500만 원에서 월 평균 소득 여기 평균 따져보면 460만 원이 나오더라고. 전 마음 비워버렸어요. 아이고 제대로 아다리 돼서 탁 튕겨주면 좋겠지만 이게 어디 쉽습니까? 지지난달 언제입니까? 뭐 기억은 없지만 3월달 4월달 구간에 1850만 원도 벌어봤고요. 3년 전 9월달에는 2천만 원도 벌어봤습니다. 한 달에. 오늘날은 종목들이 지 마음대로 바닥에서 뜨고 하니까 종 잡을 수 없어. 도무지 수익이 안 납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상태 요래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요것도 요거 자랑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제가 보름 전쯤에 어떤 분이 IMBC 제게 문의문자가 왔다고 말씀드렸죠. 박사님 깊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IMC가 까졌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좀 진단 좀 해달라고 제가 승질냈죠. 내가 여러분 종목 진단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분은 공부하겠다. 진작에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있다 깨져가지고 이제 와서 공부하겠다 소리 하느냐. 제가 빈말이라고 말씀드렸죠. 난 저런 사람들 싫어한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그래도 내가 성질 내면서도 진단은 주겠다 말씀드렸죠. 진단은 드리겠다라고. 저렇게 갑니다 했죠. 요때 쫄쫄쫄 4일 음봉 양봉 쪽쪽쪽 해가지고 4,800원 밑에 그때는 그때 상태로 이렇게 껐는데 봅시다. 엊그제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 종박사가 착하다고 진실되다고 저분은 정에 약한 분이야. 내가 어렵더라도 종목 진단 해줄 거야 라고 했겠지만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 종목 진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고 나무랐죠. 죽기 싫으면 진작부터 찾아와야 된 입이 물려서 쭉 까지면서 재계 종목 의뢰한다고 되게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바보냐라고. 그죠? 여기는 전부 다 이용해 먹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증권 전문가 활동해보고 경험해보면 알아요. 왜 증권 전문가들이 회비 먼저 받고 종목 주는 줄 압니까? 오늘날 싸구려 한 달 30만원짜리 기법 준다고 해가지고 종목 받아서 쭉 깨진 여러분들 싼 게 비지떡입니다. 내가 완벽 공부하면 평생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자 보자고 여러분. 조금 전에 그림 대충 밑에까지 갔네요. 그 밑에까지라도 17.3%대 내가 캡처했는데요. 어제 단일가 보세요. 요것도 맥주명대 줬는데 이 새끼가 단일가를 빼더란 말입니다. 안에다가 벌컥 가는 거 보셨죠? 벌컥. 제가 여러분 저분에게 뭐라 하면서도 내가 종목 진단 안 해줬으면 간다 얘기해 줬죠. 그래서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증거 전문 활동할 때에 차트종 박사님이 간다면 간다 이런 루머들이 떠들었습니다. 얼마나 종목 진단을 잘했으면 제가 물려 있더라도 어떻게 해서 저기서 저 주가는 밑에서 긴급 물타기에서 평균단가 낮춰놓으시고 저렇게 갑니다라고 내가 아무나 해준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과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때 그 뭐 우리 80몇 프로 수익낸 뭐지요? 웹젤인가? 참 누가 이제 채팅창에 글을 올려서 내가 그 글을 또 올리는 거예요. 차트종 목사님이 간다면 가더라. 이게 바로 차트 세계 깊은 연구가 30년을 차트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봅시다. 4,800 밑에 껐죠. 그때는 3일 음봉째니까 이것도 공부입니다. 3일 음봉 주고 4일째 양봉 주다 또 뺐다가 가니까 4,800원 밑에 요만큼 올라갔죠. 저분이 빠져나왔을까요? 어쨌을까요? 4,800 밑에 대충 껐잖아요. 대충 밑으로 더 빼가지고 간다면 간다. 내가 다른 종목 같으면 진단들이 어려운데 요 내가 설명드렸죠. 그때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증권시장 개미들 99.9%가 죽음. 차트 박사 계좌는 신고치 경신하고 157 하루 전에 지금 한 2, 3일 됐겠죠. 157명이 봤는데 좋아요가 10명인 거예요. 내가 저분 보고 그래 저분이 빠져나왔는지 어쩐지 연락이 없습니다. 송 박사님 덕분에 제가 긴급 물타기에서 평균단가 낮춰놓고 빠져나왔습니다. 얘기 없잖아요. 여기 누구 하나 아쉬우면 찾아오고 고맙다 소리 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증권 전문 활동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아까 그 2001년도 그때부터 여의도에 가서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고 많은 사람을 경험해 봤잖아요. 저는 돈 벌면 다 할아버지 할배야 가다가 돈 까지면 이 죽이놈의 새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또 생각나는 분 한 분 있죠. 어느 분이 그렇게 저를 좋아한다고 전화번호 알고 계셔가지고 뭐 하도 내가 기법을 12가지 드려도 말로만 고마운 거지 진정 제가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 최고 대장님은
YTN이 뜨네요 하고 그런 걸 하나 올려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남들이 볼 때 저 선생님 저 박사님이 저 추천했던갑다라고 할까 아이가. 제 방에는 알바생 하나 없습니다. 뭐 내가 조작하고 그렇게 이런 인간은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어느 날 뜨더라고 이놈이. 전날 보니까 단일가가 20원 빼요 이 새끼가. 뜨는 모양은 좋았는데 전날까지 맥주명들 기가 막히게 줬는데 돈 못 먹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속상하죠 솔직히. 하여튼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왜 또 뭐고 IMBC가 또 더 간다라고 오늘 제목 달았을까요? 그 이유들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것도 봅시다. 공부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국정보통지를 샀는데 곧이날 팻 때린 거 보셨죠? 맥점을 줘놓고도 팻 조져 붙였다가 더러운 짓거리 하고 하는 놈이라고 저질들이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그래도 저까지 갈 것입니다. 장대 음봉의 8분응선 밑에까지 꺼드렸죠. 그게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추천한 게 그래도 몇 개 갔는데 싶어서 밑에 봅시다. 이런 폭락장에도 신고지 증권계좌를 쓰는 비법 공개해서 이렇게 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YTN도 집어넣고 IMBC도 이미 떴거든. 내가 제목은 공개 제목 속에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IMBC 설명 못했어요. 까먹고 있다가 다른 거 설명하다가 떴기 때문에 제목을 바꿨던 것입니다. 요때도 150명이 보셔도 좋아요가 내까지 포함해서 10명이에요. 요 한국정보통지 저까지 갔는 거 한번 보실래요? 그런 짓거리 해서 들고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곧 입날 주가 보세요. 11월 8일 날 10.55가 떠서 어디까지 갔나요? 장대 음봉 시가 밑에까지 간 거 보이시죠? 제가 전날까지 갑니다 그림 그렸죠. 갑니다. 그냥 방송하다 보니까 저질스러운 증권시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비록 저렇게 갈지라도 더럽고 흔들고 패 때려서 들고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간다면 이래서 차트 정보사가 간다면 간다. 우리 서울에 있는 제 회원님 김성님이 왜 저를 신뢰합니까? 어쩌다가 종목 진단 내가 한 번씩 선생님 뭐 물려있는 거 없나 물으면 그때도 3기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고 어찌 해라 어찌 단가를 낮춰놓고 어떻게 어디서 빠져나와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내가 안 물어요. 얼마 전에 또 한번 물었죠. 그래도 싱가포르 다녀왔습니다 해서 다행이다 내가 이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시다. 공부 차원이니까 YTN도 저렇게 갑니다 꺼드렸죠. YTN도 여기 날짜가 언제입니까? 아까 그거 이런 폭락장에도 일주일 전쯤일 것이에요. 지난주 토요일 강의가 봅니다. 이런 폭락장에도 신고지 증권계좌를 쓰는 사람의 비법 공개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엊그제 종목 그림을 그려드렸었다고 지난주 토요일 특강 때에. 그래도 여러분들 좋아요 10명밖에 없어요.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뭐 여기서 여러분 앞에 신경을 써서 드리겠습니까?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선생님이 정말 애태우면서 우리 보고 내가 여러분 무슨 장사치가 돼가지고 내가 기법 장사를 팔아먹습니까? 물론 그런 의도는 없잖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지금 공부비용 100만 원은 받습니까? 100만 원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적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제기법 공부하지 않고 주식하면 죽는다 소리를 외쳤습니까? 안 외쳤습니까? 저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왜? 주식한 사람들 다 죽어가니까가 아니고 내가 아는 매도 비법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떠드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제기법 공부하지 않고 주식하면 죽는다. 오늘 어찌 됐습니까? 진짜 다 죽었잖아요. 진짜 다. 쓰나미 폭락장 쓰나미에 휩쓸려서 시신으로 널브러져 있다 이 말입니다. 혹시 제 말씀 듣고 살아계신 분 한 명이라도 계시면 전화 주세요. 문자 줘 보세요. 그리고 계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조작하지 말고. 왜 여러분이 망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내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건 매도에 관한 숨겨진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모르면 죽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안 죽고 저만 살아서 돈 벌까요? 나는 그런 매도 비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세요? 자, YTN 저렇게 갑니다 했는데 진짜 같지요. 방금 보시다시피 요놈도 요랬잖아. 그때 매도 딱 안 주면 그 뒤에 또 요것도 이제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YTN 그린날 27% 쏩니다. 조금 전에 저렇게 지난주에 뭐 7개 8개 드려도 한 놈만 제대로 갔습니다. YMBC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깜빡 잊어보고 설명 또 드릴 이유가 없죠. 내가 간다면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저는 장대봉을 꺼줍니까? 그래도 갈 가능성이 10중 8구가 맞기 때문에 내가 계좌 1억 넘게 지금 작은 종자도 2천만 원 원금 빼고 1억 8천 뭐 550 몇만 원인가 수익 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차트 세계 비밀트도 공부를 내가 30년을 걸쳐서 공부했기 때문에 계좌 수익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여러분 앞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목 매달아 죽는단 말이에요. 목 매달고 뭐 한강 뭐 추워서 못 갔다고 이런 사람도 농담으로 합디다만 한강다리 요즘 좀 그러고 저쪽 어딥니까? 저거 인천 영종대교입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일찍부터 재공부 안 하고 비트코인이 뭐니 영끌이니 오늘날 급매물 나온다고 그저 어떤 놈이 앞으로 2, 3년 동안은 뭐 아파트 사지 말라 이런 소리 떠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렇게 껐습니다. 진짜 같죠. 요거 하나만 단일가가 전날 아쉽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어제 또 요걸 샀단 말이에요. 요 모양 어정쩡하지요. 어정쩡하죠. 매각 뉴스가 떠서 매각권 어쩌고 전략 매각하게 돼 4시에 떴네요. 그죠? 요 한전 KDL이 보유하고 있는 31% 지분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갭 상승이 단일가 가격 이상 아침부터 갭 상승이 들어오면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안 가고 주춤하고 밀리면 저는 즉각 오퍼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이것 안 가는 걸 들고 있으면 계좌를 까먹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즉시 주식은 팔 준비해야 된다. 내가 살아남는 비법은 바로 저것입니다. 여러분이 망한 이유가 뭐지요? 차트 세계의 비법터도 공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가 오늘날 다 망한 것입니다. 주식은 사는 즉시 팔 준비하라. 내가 깨진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주식을 사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걸 제가 압니다. 우리 마누라 LG 에너지 솔루션 보실래요? 요 공부 쪽으로 잠깐 공부. 우연히 37329 우연히 들고 자기가 매매한다고 공인인증 빼가니까 내가 여기 보고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연히 들고 있다가 이렇게 신고치가 합니다. 제가 어느 날 2월 8일 날 우리 둘째 놈 코로나 감염돼서 저희가 진단받으러 병원 앞에 줄 섰지요. 12시 넘어서 2월 8일입니다. 7일 8일 맞네. 이렇게 요걸 딱 봤어요. 신규 상승되고 나서 앞에 얻어맞고 3일 양봉 다음날 4일째 음봉 매도법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본캔들 조합 속에 숨겨진 40여 가지 매도의 비법 돈 주고 사서 공부해 보시면 그거 다 꿰야 됩니다. 내가 최고 대상님 보고 뭐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12가지 기법을 알더라도 매도에 관한 비법 공부가 안 되면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몇 가지만으로 돈 벌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깨지지 않은 비법부터도 공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 목사님한테 내가 댓글을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달아줘서 저분 선생님한테 좋은 걸 받았는데 일자는 매도에 관한 비법부터도 공부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어설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마누라고 내가 왜 이걸 떠듭니까? 그때도 전날 내가 말씀했죠. 우리 아들놈도 그때 이거 여러분
공모주 청약 받아서 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저렇게 내일 매도를 줘라 뭐 얼마 찍었어요 가격을. 그때 가격이 얼마고 뭐 하여튼 찍었다고 내일 LG에너지 매도. 왜? 제 매도 비법에 3일 양봉 다음날 4일째 올라갈 때 매도 안 하고 음봉으로 밀리게 된다. 그때 매도를 줘라. 내가 우리 가족방에다 올려줬거든요. 아들놈도 들고 있고 마누라도 사서 들고 있고 하니까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았단 얘기입니다. 여기 딱. 그날 우리가 서서 줄 서서 추운 겨울날 줄 서서 내가 마누라 스마트폰 켜서 매도해야지 이랬더만은 뭐 공인인증서 없잖아요. 표기되고 내 인데 와 있으니까 거기 그때 저렇게 주고는 빠졌어요. 죽으라고 빠져서 우리 마누라 손해봤네. 뭐 전에 얼마 20만원 수익이다가 하다가 뭐 16만원 수익 떠들다가 요때까지 폭락 주다가 이게 여러분 이렇게 앞으로 2차 전지 해가지고 지속 수익을 기관 수급 외국놈들 붙어서 신고지 갈 줄 알았겠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우연히 우리 아들놈은 10만원 수익 되고 나왔대요. 마누라 우연히 지금 72만원 수익 67% 수익이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주. 야,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봐라, 내 말 들으면 어쩌고 떠들어요. 아이고, 그래 맞다. 사실 살아남은 사람 누굽니까? 차트 세계 비밀 모르고 우연히 사서 들고 있던 마누라가 우연히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팔까 이러더라고. 어제 음봉 상태에서 뭐 100만원까지 가져간 다음에 내가 농담했는데요. 실질 돈 번 사람은 마누라와 접니다. 근데 우리 마누라 얘기 좀 해볼게요. 과거에 제가 우리 둘째 놈 올해 22살인데 1살 2살 때 갓난아기 때 제가 남 수익 내서 1억 7천만원 가지고 두 달 만에 3억 5천 100만원 수익 팍 내줬잖아요. 그때 개별주 잡주 막 들 때 그거 신용 써서 받은 돈 수익 낸 돈 신용 써서 깡통 차니까 그때 남은 게 벽걸이 에어컨 하나 아닙니까? 저 스레드 집에 그걸 까먹었지요. 그로부터 또 먹고 살기 급급했고 서울 가서 남 수익 내주 가지고 2천 몇백만 원 받아온 걸로 그때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나올 때입니다. 터질 때 2008년도 9년 8년도 10월 달부터 그 신용성 거 깡통 찼지요. 우리 마누라가 내가 주식한다고 돈 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죽어도 안 믿습니다. 콩으로 매주 쓴데도 안 믿습니다. 요즘 와서 엊그제 뭐 돈 안 벌어준다고 아들하고 뭐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뭐 하고 내가 내 계좌 보여줘야 되잖아 하고 이랬는데 성질냈는데 죽어도 안 믿습니다. 요새 와서 믿는지 모르겠죠. 왜일까요? 과거에 저 사람은 큰 말로만 떠들고 큰 소리만 떠들어도 과거 내가 그거 다 알아. 남 돈 벌어주가지고 종잣돈 만든 거 가지고 신용 써서 깡통 10년 터울로 그 뒤에 가서 서울서 돈 벌어온 거 10년 써서 터울로 깡통. 여러분 뭐 때문에 제가 망했지요? 차트 세계에 숨겨진 아까 같이 40여 가지 매도의 비밀들 저런 걸 몰라서 저런 비밀에 대한 깨우침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어서 신용 써서 망가진 것입니다. 먹는 거에 좀 볼 수 있어요. 잃지 않은 매도에 관한 비법 터도 공부가 안 되니까 죽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신용 쓸까요? 주식을 많이 사서 왕창 사서 들고 있을까요? 공부하면 여러분은 저런 매도에 관한 비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 사고 올라갈 줄 말고 들고 있다 오늘날 까져서 돈 까먹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고 망했을까? 바로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차트 종박사 비법터도 매도에 가는 비법터도 공부 안 하고 돈 먹겠다고 덤벼서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청 터져라고 내 비법터도 공부 안 하고 주식하면 죽는다 소리를 떠들어도 소용없더라고. 그 누구 하나 애타는 마음 가지고 공부할 생각 찾아온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저기 매도 비법 두 가지가 뭐예요? 장대 음봉 앞에 팔분응선 매도법도 있고 3일 양봉 올라가서 4일째는 올라가다 되밀린다. 매도법의 비밀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어쩌다 우연히 장세 돌아서면서 돈 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00만원까지 저거 이제 어느 날 마음 비우고 팔면 됩니다. 마음 비우고 팔면 되는데 만족하고
인간의 욕심이 그렇지 못해요. 저거 팔면 뭘 사면 살 수 있는 종목이 없잖아. 마음 비고 팔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점 찍고 빠지면요 또 그때도 못 팔아요. 왠지 아세요? 아, 저기까지 갔을 때 내가 돈이 얼마 벌어졌는데 지금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쭉 번 거 이익에서 아이고 내가 조금 잃어주는 거 고맙다가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IMF 1997년도에 그때 무슨 M&A 적대적 M&A 관련주를 사봤거든요. 상가가 19방 날라간 게 있었어요. 증권시장 객장에 가면요 다 죽을 상인데 나만 의기양양하게 갑니다. 저거 가지고 우리 직원 차라도 한 대 사juk 뽑아줄까 이런 마음도 먹었는데요. 그거 꼭지 찍고 빠지니까 팝니까? 못 팔지. 저기서 팔았으면 돈이 얼마나 지금 손실 생각합니다. 밑에서 그 꼴랑 얼마 벌고 100만 원 벌고 나왔어요. 도로 빠져내려와 가지고 그때 떠오른 말이 방금 요런 겁니다. 마음 비고 팔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저거요 조정 충분히 좀 사야지 하는데 이 조정이 어디 원활하게 내려옵니까? 어정쩡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번 들고 가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송 끝났습니다. 또 종목 하나 있네요. 여기 위임에 요게 빠졌는데요. 종목 추천. 요놈도 이렇게 갈 걸로 봅니다. 내가 오늘 저질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요 새끼가 그제 얼마나 저질로 놉니까? 여기 붙임목 줘놓고 쓱 유인해서 고점 뚫고 가지요. 쓱 뚫었다가 뒤에 빼쁩니다. 이 새끼들이. 요래서 단일까지 사봤는데 안 갑니다. 바떡 조금 손해보고 나오니까 그냥 박살 내쁩니다. 7% 박살. 여러분 내 번 돈 아까 계좌 보시다시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먹으려고 샀더라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빨리 버려야 돼. 예측과 대응의 영역인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날도 보세요. 엊그제 3.8살 아침부터 개바락 패 붙다가 올리고 요절할 겁니다. 이 새끼들이. 근데 결론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15%, 12, 3%로 따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메모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S트래픽입니까? 요놈도 요렇게 한번 갈 걸로 봅니다. S트래픽 234300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RT캐스도 오늘 안 들어갔죠. 요놈도 요렇게 한번 갈 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곁다리로 보시고, 어제 맥점 준 것은 비스토스라고 이런 맥점 형태를 준 게 있습니다. 단일가서 제가 저거산으로 안 샀는데요. 그 다음에 유신도 참고로 한번 더 갈 것입니다. 요거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참고로 좀 보시고, 있었지? 탑 머티리얼 요놈도 혹시 한번 보세요. 탑 머티리얼 좀 보시고, 한전기술도 요렇게 한번 갈 것입니다. 요 곁다리 종목이지만은 한번 좀 메모해 두셨다가 어느 날 단일가 모양 안정적인 차트 모양 갖춰주고 단일가 제가 좋아하는 맥점 형태 주고 그림을 주고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사세요. 그러면 돈 몇 푼을 따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른 얘기, 이제 정치적 발언이 좀 들어가면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락 폭락장에서 살아남아 돈 번다고 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봐라, 결국 다 죽고 저만 살아남아 돌보고 있지 않느냐 이랬던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한 말 아시죠? 코로나 백신 맞는 것도 개인이 피해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국민들이 안심시키는 말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그로 인한 사망사고 있으면 국가가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배상한다고. 그리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백신 접종하라고 이게 늘 떠 있는데요. 내가 문재인이 말하면 믿을 게 못 된다. 정말 믿을 게 못 된다. 그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죠. 이 나라에 탈원전 한다고 원자력, 내가 오늘 늘 그래서 위선을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할게요. 혹시 제가 드린 말씀 고깝게 여기실 분들은 요 방송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부터 우리는 사람을 조그만 60까지 살다 보면요 사람을 좀 볼 줄 압니다. 평가할 줄 알아요. 오늘날 정치권의 그 내로남불하는 사람들,
뭐 특정 정당 있잖아요. 내로남 뭐 저쪽에 뭐 보수당이야 비겁하고 웰빙당이 됐고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자들이 모이는 곳인지 알지만 특히 문제는 내가 사람을 좀 봤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작년 4월에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내로남불과 위선을 내가 오늘 또 꼬집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문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제 방송 와서 공부하지 마세요. 나는 내로남불하는 인간들 위선 그 뻔뻔함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차두성 목사까지 진실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성 가진 사람 싫어합니다. 오늘날 문재인의 진면목이 드러났잖아요. 그제부터 바로 풍산개입니다. 김정은으로 선물 받은 풍산개가 국가 기록물이다 아니다.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면서 임기 끝날 때도 기록물에 설정을 했더라고요. 사료값 안 준다고. 거기다가 뭘 보탭니까? 사육사 비용까지 보태서 돈 안 준다고. 걔들을 국가가 도로 가져가라. 그동안 6개월 동안 키워줬던 게 어디냐. 고마워해야 된다. 이럽니다. 오늘날의 문재인의 인간성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요. 입양했다가 파양. 한 마리는 뭐죠 방광염이 걸리고 뭐 이렇게 쑥놈 누굽니까 그놈 이 뭐죠 송강이 지난 6개월 동안 무상 양육한 것에서 고마워해야 된다. 자기가 데려가고 싶다고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한 말 기억하시죠? 가족 모든 동물은 가족이다. 특히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한때는 새끼들 낳아서 이 새끼들이 아까 암놈은 곰입니다. 순놈은 송강이고 이 송강이 새끼가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던 옛날부터 양산 저기 어딥니까? 거기서 키우던 풍산개 잡종 마루에 교배해가지고 요 새끼들입니다. 지가 키우던 개와 접종시켜서 순수한 풍산개가 아닌 거예요. 이래서 망중한을 즐깁니다. 텃밭에 가지도 심고 해서 쫙 새끼들 모아놓고 사진 찍었지요. 누가 찍었? 타겸이가 찍었지요. 그래서 외국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평화의 상징이라고 떠들고 있다가 풍산개미 양산 떠났다. 그럼 가져가라. 여기 조혜진 의원이 한 말이 딱 나옵니다. 온 국민이 이태원 압사 참사를 해서 슬픔에 젖어 있을 때에 이 개 뭐죠 양육비 달라고 안 준다고 파양시킨다는 거 데려가라. 국가 기록물로. 국민을 심란하게 되느냐. 이 사람이 한 말이 딱 일침을 때립니다. 관리 200만 원 달라고요. 그러면 직접 본인이 안 키운다는 이야기 아니냐. 관리비 안 주면 안 키우겠다. 언제는 내가 데려가. 전에 여러분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가 만나서 아이 그런 거 없어. 반려견들은 본인이 키우던 사람이 키운 게 낫지 않습니까? 아 그래야지요. 그지? 그러고 싶다 이랬어요. 문재인이가 그러고 싶다.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그러고 싶다라고 했어요. 때려놓고 그 퇴임 하루 전날 저거 임명한 국가기록물 관리원장하고 지금 데리고 있는 1급 비서관하고 짜서 사육비를 뭐 이렇게 뭐 줄 수 있다라고 협약서를 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 200만 원, 250만 원이 아니에요. 지금 군견도 10몇만 원 든답니다. 거기다가 병원비까지 합쳐서 관리를 거기 비서관이 3명이나 따라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원들이 몇 명입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개 좀 몰고 나가서 운동시키고 하면 안 됩니까? 한마디 똥 치우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기 홍준표가 한마디 했어요. 개 3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간 통치했나.
북송시켜 김정은에게 보내라. 김정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소대가리가 운다 소리 안 하겠습니까? 앙천대소. 이것도요. 나 누구죠? 좋아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대통령 그걸 공개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나이 먹어도 여전히 눈치 없는 놈 봤어. 이 주성동인데 국민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쫌스럽고 민망하다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탁현민이가 실로 개판이라 소리를 합니다. 탁현민이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김정숙 여사 그 옷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옷 입는다 하니까 그때 여러분 12월 달에 사랑의 열매 그 헌금하면서 기부금 내면서 그 반지 보셨죠 여러분? 그지? 진주 반지를 돌려서 끼우는 거 보셨죠? 얼마나 사치스럽게 이 부부가 한 줄 아시죠? 여행 다니고 버킷리스트부터 그거를 여러분 두둔하면서 탁현민이가 대통령은요 사료값까지 전부 사비로 부담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저쪽 풍산개 데려온 2마리 값 사료 사면서 자기 키우던 개 아마 어쩌면 마루도 먹였을지 모릅니다. 요새 와서 윤석열 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돈 안 줘가지고 이런 사달을 만드느냐 이거죠. 윤석열이 허언 빈말했다 이겁니다. 윤석열이 거기서 그렇게 줄 수도 있다 해서 보니까 아이고 200만 원 돈을 250만 원 돈을 다 줘야 된다 이거지. 사육사까지 고용해서 그럼 누가 키웁니까 저거를. 정든 강아지 버릴 때에는 윤석열이 말합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뭐 해도 키우던 주인이 계속 키워야지. 주인이 바뀌면 했는데 문재인이가 그런 딱 대답을 그러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고 싶다. 내가 데려가 키우고 싶다 했는데 요새 와서 뭡니까? 하는 소리가 그 개요 내가. 이 보세요. 얼마나 쇼를 합니까? 그 개 내가 데려오면서 비용도 들였고요. 6개월 동안 무상 양육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합니다. 이런 인간성 가진 사람 보셨어요?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시원. 이게 전부 쇼입니다. 쇼. 그지? 이제 그만들 합시다. 이래놓고 내가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 쏟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런 정치적 편견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해 못한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 방송 오지 마라. 여기 시간 낭비하지 마라. 딴 데가 공부하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내로남불과 위선. 저는 일찍부터 꼬집어서 이 사람을 봤잖아요. 처음 빈말 뿐인 거. 믿을 말 하나도 없었다는 거. 사람은 신뢰감이 가야 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고마워해야 되는데 이따위 소리 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요. 그때 정인이 웃자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그저 부모들이 그지 학대해서 아이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런 소리도 합니다.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 아이랑 데려가 애를 입양받아 키고 보다가 아이고 안 맞다면 바꿀 수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칭 나는 알아봤죠. 내가 이런 말까지 쓰기 좀 미안하지만 세월호 사태 왔을 때 그때 박근혜 탄핵 때문에 얘들아 너희는 광화문에 별빛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죽은 애들 보고 고맙다 말하는 이 정신 상태는 뭘 의미합니까? 전부 쇼입니다. 쇼. 저는 이런 걸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싫다고 여러분 여기 와서 싫어요 누르는 인간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미쳤다고 와서 앉아 공부하고 있냐 이거야.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자 보세요. 강아지들 이 새끼 때입니다. 고미와 마루에. 그지? 순수한 풍산개 혈통이 아니죠. 북한에서 온 혈통이 아니죠. 지 새끼를 교배에 붙여가 지 키우던 강아지를 개를. 군견은 한 달 사육비가 13만원. 풍산개는 250만원 달라. 윤석열이가 주려고 생각하는 이 상식에도 안 맞잖아요. 아니 자기가 키우고 싶다. 내가 말도 했지만 자기가 또 오케이 해가지고 가져가면서 그때 사료비 얘기하지도 않았거든. 사료비 군견들은 여러분 군견 어떤 개들인지 아시죠? 14만
전 35만 원에 병원비 15만 원 사육하는 사람 고용하겠다 이겁니다. 그 공무원들 뭐합니까? 그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 퇴직연금이요 1,400만 원 자기가 올려서 병원비부터 해가지고 쫙 더블로 다 올려놓고 요거 연금을 올린 게 아닙니다만 세금도 안 떼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와 돈에 대한 관념, 개념. 여기 누가 비서실장 불러놓고 또 따집니다. 이게 가죽 같은 반려견 도로 가져가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입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과거에 여기 좌파 내로남불 위선의 대명사인 조국도 있죠. 조국이 옛날에 박근혜 보고 그랬어요. 박근혜 씨가 자신이 입양하여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가 없다. 입양시 사진만 찍었지, 문재인처럼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이는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라고 조국이가 얘기했어. 2017년 3월달에. 박근혜가 지금 수갑 차고 하루에 재판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매일 재판 받으러 간다고 개를 건사할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조국이 조론안불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조 오스트라다모스라고. 딱 지금 누구? 문재인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입양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문재인을 딱 집어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남이 버린 개를 키우고 싶다던 어제의 문재인, 본인이 키우던 개를 버린 오늘의 문재인, 둘 중에 누가 진짜냐고 따져 물으니까 그때 보시면요. 그때 박근혜가 그러니까 TV 방송에 나가가지고 박근혜 진돗개 그렇게 안 데려갔다. 내가 대선 출마만 안 했다면 직접 인수해서 키우고 싶은 마음 이런 소리를 또 방송 나와서 떠듭니다. 누가? 전 문재인 대통령. 야, 이게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방송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하다 보면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내로남불과 위선을 저는 일찍부터 꼬집었던 것입니다. 남 뭐라 할 때는 괜찮고요. 이게 내로남불. 지는 딴짓거리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이런 생쇼를 하고 오죽하면 짐승맛도 못한 뭐 인간 이런 말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어떻게 제 방송에 와서 제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제발 여기 오지 얼쩡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 뵐게요, 여러분. 아까 뜰 종목들 잘 매부해 두셨다가 모양 잘 이쁘게 갖춰주고 단일가 조짐이 좋으면 사서 단타떼기라도 한번 수익 거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방송 마칩니다. 예, 요건 제 어떤 정치적 편견 이해하시는 분들만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